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곳 상하이를 떠나서 난닝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요. 니하오. 니하오. 이것도 하나 주세요. 빵이랑 두유 같은 거 샀고요. 출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엄청 붐비네요. 상하이 기차역 광장입니다. 저희 큼지막하게 상하이라고 적혀있죠. 수저에 가서 거기서 침대 기차를 타고 28시간을 달리면 난닝에 도착합니다. 먼저 티켓부터 끊어야 되는데 여기는 셀프 서비스 티켓 오피스예요. 오토매틱. 이게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는 순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근처에 또 다른 티켓 오피스가 있는데 광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막 뛰어다녀야 되고. 여기가 티켓 오피스인데 여기도 직원이 없나? 저기 있다. 창고가 있다. 다행히도 별다른 탈 없이 후딱 표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생활이 꽤나 익숙해졌거든요. 뭐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뭐 하나 거릴 거 없이 잘 타고 다니는데 먹을 것도 잘 사 먹고.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비자가 한 달 기간이거든요. 중국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차 탈 때는 긴장을 잠시라도 늦추면 안 돼요. 지금 또 열차가 약간 뭐 문제가 생겼는지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9번 플랫폼인데 7번으로 바뀌고 시간도 살짝 딜레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기차 탈 때마다 되게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막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하고. 이번에도 제일 저렴한 좌석을 샀는데 다행히도 좌석이 있는 겁니다. 8번. 왜 이렇게 한가하지? 여기가 출발 지점이라 그런가 보다. 16. 여기서 수저까지는 28분.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금방 가고요. 침대 열차는 타보고 싶고 근데 침대 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입석 칸을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합니다. 수저우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여기서도 한 2박 3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워낙 빡빡해진 관계로 여기서 다시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 티켓 매표소 직원이랑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원이 갑자기 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어렵사리 티켓을 끊었습니다. 와, 입석 티켓이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막 들어가서 막 서로 상의를 하고 막 그러다가 겨우 티켓을 발권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내일 난닝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표 때문에 지금 막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칸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열차가 도착을 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타는 기차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기차입니다. 제가 뭔가 중국말을 잘 할 줄 알았거나 그랬으면은 저 상하이에서 바로 출발하는 표를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제가 28시간 동안 타고 가야 할 열차입니다. 침대 기차고요. 저는 맨 뒷칸인가 보군요. 와, 여기부터는 침대가 없어요. 침대가 없고 다 좌석인데 와, 이거를 내가 28시간 이런 걸 타고 갈 수 있을까? 여기가 열차 제일 뒷칸입니다. 열차가 상당히 좀 노후화된 열차 같아요. 화장실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약간 시트도 그렇고 좀 약간 많이 노후화된 느낌이죠. 저는 입석이라길래 어디 통로 같은데 그런 데서 좀 걸터 앉아서 갈 생각이었는데 열차가 되게 낙후돼서 통로에 앉아서 쉴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요. 기차 안에서 담배를 펴도 되고 좀 약간 우리나라 옛날 그 무궁화 통일호 그런 느낌 나는 그런 기차예요. 제가 입석표를 끊었는데 그 티켓 오피서 그 직원분께서 제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지금 28시간을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통로에서 막 다들 담배를 태우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나마 좌석이라도 있어서 아마 그분이 절 좌석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타본 기차 중에 가장 다닥다닥하게 앉아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차는 굴러갑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출발한 지 한 40분 정도 됐고요. 첫 번째 역에 멈춰 섰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어요. 저는 저녁쯤 되면은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열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다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차입니다. 28시간을 이런 데서 가야 돼요. 새로 옮겨온 곳은 아까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저의 점심밥입니다. I'm vlogger. YouTube, yeah, YouTube, yeah. So I always recording myself. Yeah. 반가워요. Yeah. 근데 how can you speak Korean? Exchange student. Yes. This is my first time. Yeah. 맛이 없어요?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I'm so sorry. I'm sorry. 쉐쉐. 먹어보겠습니다. 중국 기차에서의 첫. 나는 이 복작복작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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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탄 지 한 2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슬슬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난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난징역 도착했는데 왜 안 내리냐고 그래서 아니야 난 난징이 아니라 난닝이야 그래 헉 하고 놀라고 나가시더라고요. 여기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내리셨고요. 덕분에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좌석이. 역 하나 멈출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이렇게 많이 내려서 복작복작합니다. 벌써 대여섯 번 정도는 멈춘 것 같은데 한 정거장 멈출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몇십 정거장 가야 될 텐데 아니 100정거장이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통일호 같은 거 타면은 열차 출발할 때 덜커덩 하면서 출발하잖아요. 이 열차가 딱 그런 열차입니다. 그리고 와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밤에 잠자기는 그런 것 같고요. 바가지가 있어요 화장실에. 알아서 처리해라 이건가 이것을? 물 한 잔 마시러 지금 식당 칸을 찾고 있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식당 칸이 다 잠겨 있어요. 你好. I need some water. Water. 听不懂。 听不懂. water 물. 水是吗？ 이거. Yes. Water. Yes.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통로건 좌석이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어떻게 몸을 움직일 만한 공간이 없어요.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너무나 가득 찬 나머지 그냥 좌석에 앉아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m sorry. 그리고 여기 기차 연결되는 통로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들 담배를 태우십니다. 이 담배 냄새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차 안으로. 강제 흡연을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재밌는 건 기차 안에 우리 전철 같은 데 타면은 막 물건 팔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지금 1시간째 뭘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탑승한 지 5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좀 더워요. 아니 좀 덥고 사람이 통로에 거의 가득 차다시피 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차 탄 지 한 6시간 정도 지났고요. 두 번째 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 카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과일도 팔고 이런 음료도 팔고 도시락도 팔고.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제 짐을 꺼내려면 크다란 가방이 깔려 있구나. 내 가방이 오씨.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근데 밖에 막 태풍이 부는지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선로가 망가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 좀 걱정이 되는데, 무전기로 막 뭐라 하고 기차가 여기 멈춰선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번역이 확실치가 않아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어요. 밤이 되면 좀 사람들이 줄어들까 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들어왔어요. 열차를 탄 지 9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자긴 글렀어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녁 10시가 됐습니다. 꽤 큰 마을에 도착한 것 같은데 여기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려요. 어쩌면 좀 누워서 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기도 많이 탄다. 와, 계속 이 상태로 가나보다. 와, 안되겠다 이거. 내린 만큼 고스란히 다 그대로 탔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만차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통로에서 담배를 어찌나 피는지, 와, 그냥 오소리굴입니다. 오소리굴. 이제 잠을 못 자고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가고 그런 거는 아무런 포기했어요. 포기. 진정한 문제는 그냥 끊임없이 기차 안이 간접 흡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와, 이제 거의 기차 탄 지 12시간 돼가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좌석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게 표 끊어주는 그 티켓 오피스 직원분께서 막 한참을 저기 사무실에서 막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저녁 시간이 되면은 네 양옆에 좌석을 비워둔다, 약간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막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인데다가 여기 다 중국인이에요. 100% 중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이거를 표를 잘못 예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여기 이렇게 누워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차 안에 다른 분들은 막 좌석이 없어서 저 통로에 서서 막 기대서 가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여기 들 누울 수는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편의를 많이 봐주셔서 참 이번에 중국 여행 정말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저렇게 불편하게 막 새우잠 주무시는데, 저의 비장의 무기를 꺼냈음.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어. 새벽 4시입니다. 기차는 여전히 10,000원이에요. 10,000원, 초 10,000원입니다. 아까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편한 자세로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편한 자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은 전혀 계획이 없던 거라 그냥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기차를 생각했거든요. 저녁 때쯤이 되면은 사람이 다 빠져서 그냥 시트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겠지, 그 정도 아니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새벽 5시 마침내 기차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 잠을 자고 있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해가 뜰 것 같아요. 생명이 단축되는 기분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편의점에서 산 육포
육고로 해결해 보도록 하죠. 비슷한 듯 뭔가 다른 육고. 도시 근처를 지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시골 풍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차 타시는 분들이 짐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오세요. 캐리어도 막 가장 대짜 캐리어 있잖아요. 제일 큰 거. 어떤 분은 그 대나무를 이렇게 양쪽으로 내고 있어요. 대나무 양쪽을 양편에 짐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1001년 막 20kg짜리 있죠. 그런 게 막 대롱대롱. 이제 기차를 탄 지 23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부러울 지경이고 낯쭝니다. 어느덧 열차에 탑승한 지도 24시간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씻고 잘 먹고 양치까지 다 했어요.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 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제 한 4시간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 간다 셈 치고 남은 시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오니까 산들의 모습이 변했어요. 약간 제주도 기생화산 그런 것처럼 동글동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열차 입석을 끊는다니까 상하이에 있던 친구들이 기겁을 하면서 다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근데 식당 칸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여기 식당 칸이 밥도 밥이지만 저 일반 좌석보다 쾌적해요. 자리가 넓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는 또 몇 개밖에 안 되나 봐요. 아, 식당 칸으로 오니까 이제 살 것 같네요. 자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막 꼼짝달싹을 못해서 제가 콘센트 위치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써보려다가 또 QR 여기 꼭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가 막 복잡하거든요. 40위안이에요. 친구들이 여기 식당 칸 가서 밥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비싸다고. 제일 싼 게 이겁니다. 솔직히 여기 이런 널찍한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럭셔리한 일이고요. 뭐 준비해 온 게 없다 보니까. 关都讲啥没有？韩关都讲，跟他讲不懂是韩国的。韩国的。我北方看。你在这里看啊，你跟他讲，他也听不懂你说的。 진짜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사치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식당 칸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가면 다 침대 열차 칸이거든요. 그 침대 칸 손님분들이시고, 저랑 같이 저 뒤에 의자 좌석으로 앉아서 가시는 분들은 다 컵라면 뭐 이런 과자 같은 걸로 끼니 때우고 그러세요. 어느새 식당 칸에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차서 또 제 자리로 가고 있어요. 이제 난민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끝이 보여가는군요. 마침내 목적지인 난닝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차랑 한 몸이 된 듯한 기분이라 떠나기가 굉장히 아쉬울 정도인데요. 와, 진짜 잊지 못할 거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안녕. 제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곳 난닝까지만 오면 베트남에 가는 차편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온 거고요. 지금부터 찾아봐야 돼요. 저에게 남은 기한은 이틀입니다.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이 이틀 남았어요. 이곳이 난닝이란 도시군요. 첫 느낌은 뭔가 상큼한 느낌. 방금 티켓 오피스 갔는데 여기서 베트남까지 가는 열차가 없는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랑동 스테이션, 여기서 지하철 타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야 돼요. 이 동네는 어떤 표가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도 코인이다. 여기서 전철을 타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야 됩니다. 랑동. 여기 랑동역 B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내리자마자 이 크다란 건물이 보이거든요. 이게 랑동 버스터미널이에요. 소지품 검사를 하고 내부로 들어서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측으로 티켓팅 매표소가 보입니다. 이곳이 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까지 188위안에 끊었고요. 직원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눈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금방 후다닥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이곳에 다시 와서 이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서야 좀 마음이 놓이네요. 난징에 다시 온 것처럼 더워졌고요. 사람들이 약간 저기 오키나와 동남아 쪽 분들 닮으신 분들이 꽤 보여요. 제가 지구상에서 가본 곳 중에 가장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모습이 살짝 좀 특이하군요. 여기는 또 장기판이 벌어지는 장기가 아니라 카드네. 참고로 오늘 숙소는 6,000원, 단돈 6,000원에 하룻밤 결제했는데요. 지도가 딱 여기까지만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너의 능력으로 찾아가라 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몇 층이라고 표시라도 돼 있으면 제가 아직 중국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법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요. 요 옆에 입구로 들어가서 3층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하룻밤 잠만 자고 갈 거라 별 생각 없이 빌렸고요. 하룻밤 6,000원이니까 약간 좀 허름해도 뭔 상관이야. 안 그래요? 좋네. 공사를 하고 있군. 입구가 어디란 거지? 입구를 못 찾겠다, 씨. 이렇게 중국에서 숙소 찾기가 정말, 이게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가란 거지 싶은 숙소가 꽤 많아요. 여기도 그런 숙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다 도미토리일 거예요, 아마. 지금 시설이고 청결이고 다 됐으니까 당장 샤워만 좀 할 수 있으면은 샤워만 하게 해주세요. 와, 진짜 입구가 어디라는 거냐? 씨. 이렇게 호텔 찾다가 막 1시간, 2시간 후딱 가요, 진짜. 여기가 건물 4층이거든요? 뱀 나오게 생겼어. 니하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이거 대충 어떤 시스템인지 알 것 같다. 프론트가 없는 호텔입니다. 이거 또 여기다 QR 갖다 대서 채팅으로 내 방 번호 알아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너무 싼 거 좋아하다가 큰일 났다 이거. 지난번에 청양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헬로. 그때는 친구가 도와줘서 그나마 했는데 이번에는 한참을 여기서 이 앞에서 기다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물어보고. 这个不是是你的吗？ 제가 이용해본 숙소 중에 가장 저렴한 숙소입니다. 지금 저에겐 이 전자기기 충전하고 샤워만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6,000원이면 해자지 뭐. 이 정도면 벽지가 조금 너덜너덜해서 그렇지. 좋아, 이 정도면. 방문 앞에 커튼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숙소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격 대비하면 6,000원이면은. 근데 딱 한 가지 좀 참기 힘든 게 방 안에서 담배들을 태우세요. 방 안에서 담배들을 태우시고 화장실이, 샤워실이, 그래서 이걸 자꾸 열어서 냄새가 나요. 주방도 있고 뜨거운 물 포트도 있고 심지어 창문도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제 방이 에어컨 바로 아래라 딴방보단 시원한 편입니다. 그럼 다시 제 소굴로 들어가죠.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물함이 없는 관계로
가방을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이곳 난닝에 되게 유명한 야시장이 있대요. 전철 타고 한 4-5 정거장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야시장 구경 좀 하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 숙소 앞에도 이런 야시장이 문을 열었군요. 우리나라 먹자골목 느낌의 식당가들이 몰려있는 골목이에요. 근데 이쪽에 벽화 보시면은 벽화가 아주 이 골목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가평 쪽으로 나온 기분도 들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가본 중국 야시장 뭐 이런 데는 밖에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열정적으로다가 호객행위를 하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8시인데 생각보다 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느낌이에요. 저 앞쪽으로 뭐가 진짜 시장이 시작되나 본데요? 아, 여기부터 야시장이 시작되는군요. 와, 그냥 동네에서 뭐 분식이나 먹자 하고 나왔는데 여기 야시장, 아주 훌륭한 야시장이 있어서 내 마음이 매우 흡족하네요. 이거 그래, 이거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이 분위기. 조금씩 맛있는 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개구리알 같은 거 이거 어제 먹어봤어. 이거 가재도 있고 굴도 있고. 내 숙소가 참 마음에 든다니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제일 싼 숙소, 이 동네에서 제일 싼 숙소 했는데 기차역이랑 가깝지, 가격 싸지, 뭐 딱히 뭐 빠지는 거 없지, 먹자골목 바로 앞이지. 이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 하나에 10. 다른 야시장에서 이거 25위안에 팔았거든요. 길거리 막 이런 막 노점 막 있는 데가, 이런 데가 싸요. 뭐 잔뜩 발라서 주신다. 맛있겠다. 셰셰. 이거 중국 와서 첫 야시장 갔을 때서부터 눈여겨봤던 요리인데 이제서야 먹게 됩니다. 이 닭다리, 닭날개 뭐 안에 뭐 속을 잔뜩 채운 거거든요. 매콤한 맛이 나요. 뭔가 이 닭다리 속에 밥을 이렇게 잔뜩 넣는 거네요. 밥을. 나 뭔가 했네. 이 옆에 침상들이 짜르륵 있어요. 마사지를 받고 계십니다. 즉석에서. 지금 8시 한 20분 넘었는데 이제 슬슬 뭔가 시동이 걸리는 듯한 분위기. 거리가 왁자지껄하면서 손님들이 왁 몰려들고 있어요. 뭐야, 김밥이 있어. 와, 오늘 바람도 불고 시원하다. 와, 이제 찻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길 양편으로 노점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인가 저게? 이게 두리안인가? 뭐가 이렇게 크지?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 하나 주세요. 예. 셰셰. 이게 과일인지 채소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번 먹어보죠. 탱글탱글하고 달콤해요. 맛있어, 생각보다. 막 사과나 배처럼 과즙이 그렇게 많은 과일은 아닌데 굉장히 당도가 높고 향긋하고 열대과일 특유의 그 풍미가 느껴지는. 안에 씨도 크다랗게 들어있어요. 9.9. 你是韩国的呀？还是朝鲜？ 바로 착즙기 같은 거구나. 이게 즙만 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음을 저렇게 부습니다. 要喝什么？ 그렇지. 시원하겠다. 오늘은 뭔가 내 마음이 간절히 과일을 원하고 있나 보다. 와, 어제 그 기차 안에 있던 거 생각하면은 여긴 천국이네, 천국. 좋아. 이거 은근 맛있네요. 가격도 싸고 5.5위안이면 1,000원어치거든요. 근데 1,000원어치가 이만큼이나 주면은 이거 내일 버스 타면서 내일 또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들은 막 이렇게 씹으면 즙이 막 흘러나와서 막 뚝뚝 떨어지고 어디 막 튀고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깔끔해. 그냥 뭐 물이 흐르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마치 그냥 젤리를 씹어 먹듯이. 아무래도 이제 점점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열대 과일들이 많이 나나 봐요. 여기 두리안도 많이 팔고. 이 각도로 보는 것도 되게 새로운데? 뒤쪽에서는 이런 모습이구나. 아, 시원하다. 나도 여기서 먹을걸. 사람들 많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오늘은 중국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항저우 서호에서 물 위에 떠있는 석등, 그게 이겁니다.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저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 호수에 이게 있는 거는 알았었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 저 물 위에 떠있는 저 석탑 있잖아요. 저게 중국 지폐에 나옵니다. 이번 중국 여행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끝나서 약간 허무하고 심심할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기차표 잘못 끊어서 3만원 손해본 거 말고는 뭐 어디 가서 돈을 못 뜯긴다거나 소매치기를 당한다거나 뭐 실수한 게 전혀 없고, 심지어 여기 현지 돈도 다 쓰고 가요. 마지막 남은 돈 커피 사갖고 현지 돈 동전 하나 없이 다 남김없이 다 사용하고 갑니다. 제가 좀 서두른다고 빨리 나왔는데 너무 빨리 나왔어요. 2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어디서 시간을 좀 때워야 되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약간 식사 같은 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미리 준비해 가면은 좋을 거라는 그런 글을 봐서 마침 여기 딱 좋네. 여기서 밥 먹고 요 옆에 가게에서 간식을 사가면 되겠다. 원래 이런 터미널 근처에서는 뭘 사 먹지 않는 주의지만 지금은 상황인지라. 그럼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죠. 이곳은 랑동 버스터미널역입니다. 밥 먹고 할 거 다 하고 왔는데도 너무 빨리 왔어요. 제가 갈 차는 버스가 아니라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아주 고급차로 나를 모시러 왔군. 손님을 가득 채우고 출발합니다.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금방 이러고. 이번에 중국 여행하면서 단수 비자 신청했거든요. 제 기한이 30일 동안이었어요. 30일이 너무 짧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잠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여기는 고무나무가 많이 보이고요. 저 멀리 야자나무들이 빼곡하니 들어차 있네요. 국경 검문소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베트남 아주머니들께서 오셔서 환전할 거냐고 계속. 버스표를 보여드리면 이 명찰을 주시거든요. 이거를 꼭 끝까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런 골프 카트 같은 걸 타고 이동하나 봐요. 여기가 국경지대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데는 뭐 경비가 삼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관광 온 기분이에요. 일단 사람들 따라 이동해 보죠. 지금 여기가 중국 땅인지 베트남 땅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패키지 관광 막 따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베트남으로 갈 때는 크다란 버스를 타고 가는군요. 베트남이라고 뭐가 다른 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분도 좋고. 뭐지? 차가 고장났나? 카센터로 왔어. 갑자기 시골 동네에 멈춰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출입국 심사하는데 중국 쪽은 뭐 그냥 우리나라랑 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베트남 입국 심사하는데 정복을 입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군복 같은 정복을 입고 입국 심사하는데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날카로우시고 매서워서 뭐 뒤에서 좀 흠칫흠칫 놀랐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있다가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져.
휴게소에 도착하였음. 화장실이랑 주유소 정도만 있는 휴게소입니다. 이제 하노이 시내에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멀리 도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혼돈의 케이오스지?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정신이 산만하네요. 일단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보이고, 여태까지는 보지 못했던 나무들과 뭐 풍경들이 참 신박하네요.